수수진 에리카 팍의 각자의 사전. 우리가 막연하게 오랜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현대의 산물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달 항아리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 항아리가 한국 미의 대표가 된 것은 사실 2000년 이후부터라고 해요. 크고 둥그런 달 같은 백자 항아리는 18세기부터 나타났지만 달 항아리라는 이름이 생긴 것은 1960년대고 여기에 미학적 담론이 덧입혀져 21세기에 이 항아리가 한국 미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혼종의 나라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문소영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요. 저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달 항아리 이전의 공식 명칭은 백자대호였고 백자 항아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백자대호와 달 항아리 결국 같은 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어감은 많이 다르죠? 애초에 달 항아리로 불렸던 게 아니라는 사실 저한테는 매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영어로 그대로 해석해 문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름 덕분인지 더욱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 이름이 없었다면 이 항아리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단어 하나가 전통미의 관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독 늘 단어 하나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각자의 사전 2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리카 팍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수진입니다. 오늘은 달 항아리로 오프닝을 열어봤는데요. 우리 선생님도 작가님도 달 항아리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무지 좋아합니다. 저는 너무 좋아해서 박물관에 가서 볼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을 뭐 진짜 이렇게 수시로 저는 들락날락 하고요. 국중박. 네. 이촌역에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요새는 그 청자에 또 빠져가지고. 청자. 네. 고려 청자에 빠져서 한 번씩 좀 작업 이렇게 막히거나 할 때는 한 번씩 가서 기운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럼 어떤 청자를 보면 네. 혈이 뚫리나요? 혈이 뚫려. 혈이 뚫려요? 네. 어머. 좀 희한하게 저는 이렇게 도자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는 그 메커니즘이, 이 아티스트의 메커니즘이 참 궁금해요. 어떤 거를 보고 이제 영감을 받는 이 메커니즘? 딱 청자를 봤어. 네. 그러면은, 네. 와우! 이렇게 미미처럼, 이렇게 혈이 뚫리는 것처럼 영감이 폭발을 하는 곳인지. 일단 저는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쉐입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색깔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독 이제 옛날 항아리나 이런 자기들에 꽂히는 이유는 그 오랜 시간을 이렇게 견뎌온 것에 대한 좀 카리스마가 아닐까 싶어. 도자기에서 느껴지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그래서 김환기 선생님이 달항아리를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싶고 실제로 달항아리라는 단어를 만든 분이 김환기 선생님이거나 혹은 최순 선생님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또 문화 예술적으로 교류하셨으니까 참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쏙 박히잖아요. 맞아요. 문자라고 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막 이게 뭐라 해야지 신비로워. 실제로 그냥 둥그런 하얀 항아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니까요. 문이 붙어버려서 그니까. 어떤 심상이 덧붙은 느낌이랄지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너무 오프닝 잘 해주셔서 또 이렇게 항아리 이야기를 좀 해봤고 도자기 네. 얘기를 좀 해봤고 네. 그럼 오늘의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매우 아끼는 단어여서 막 좀 빨리 쓰기 싫은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제일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또
인지상정이 아닐까 하면서 또 아끼면 뭐해. 빨리 쓰자. 아끼면 똥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 단어 사랑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정의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좋습니다. 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명사고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거로는 경애, 그리움, 박애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저는 표준국어 대사전은 뭉뚱그려 설명했다. 맞아요. 그래서 옥스포드 랭귀지를 찾아봤습니다. 본격적이야. 근데 좀 더 디테일한 정의가 나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드물게 좋아하는 상대를 가리키기도 함, 애정, 요렇게 나오고요. 또 두 번째로는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되게 많죠. 대상이 많아요. 아끼는 거야.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때로 자식이나 제자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대요. 네, 그리고 3번으로는 남을 돕고 이해하고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고, 마지막에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데, 네, 요거는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랑 비슷한 맥락으로 사전풀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네.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네. 이게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랑 네. 옥스포드 랭귀지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우리가 딱 사랑하면 느껴지는 그 이미지적인 모습은 1번의 뜻이 가깝죠.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근데 요즘은 또 이성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요. 맞아요. 그래서 또 모든 성이라고 가능하죠. 우리는 조금 확대해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 요거.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사랑을 이렇게 정의한다니. 흥! 사랑은 정의할 수 없어. 근데 이거를 정리하느라 참 애먹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왜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사실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이걸 진짜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전을 만드시는 분들이 늘 이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귀여움, 뭐 사랑스러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도 사전에서 찾으면 다 비슷한 뜻을 공유하거든요. 귀여워하는 마음이랑 사랑하는 마음이랑 사실 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 선생님은 사랑을 할 때 네. 사랑. 그 우리가 물건 선생님 우리 사랑하는 거 되게 많아요. 달 항아리도 사랑하고 맞아요. 뭐 우리나라를 사랑하기도 하고 미술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 책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그런 이성 연애의 감정 같은 그 사랑을 할 때 나는 이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사랑하나? 내가 사랑하나오는 내가 사랑받나 이런 거?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저 궁금해요. 오늘 연애 얘기 하고 싶지. 주의. 하고 싶지. 근데 안 하고 있지. 애써 다랑아리로 피해놨는데. 그러니까. 근데 또 사랑을 보시고 키워드를 보시고 들어온 우리 청자분들이 이런 구태의연한 사랑 얘기할 거면 집어쳐.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마침 제가 요즘 나는 솔로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꿈에까지 나와. 그러니까 잘 때까지 보고 잠들어서 꿈에서 나는 솔로를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무의식에서 리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바로 또 틀어서 보고 그 정도로 지금 요새 약간 빠져있거든요. 아주 중독되어 계시네요. 아주 완전 중독이에요.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어. 뒤늦게 알아버렸다. 네, 그래가지고 저 이거 보면서 되게 나의 그런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그 얘기가 궁금해. 그냥 금사빠예요, 근데. 저는 무지 금사빠고, 제가 만났던 그간의 애인분들을 이렇게 떠올려보면 외적인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 놀라울 정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에서 오는 건 아닌가 보다. 선생님이 어떤 매력 포인트라고 느끼는 점이. 그런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이상형 얘기 많이 하는데, 이상형 저도 있거든요? 저는 좀 호리호리하고 키 크고 안경 쓴 남자. 김한기 선생님 같은 스타일. 에다노클 같은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조금, 저는 여리여리한 남자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이상형으로는. 나 안경 쓴 남자 되게 좋아하고, 저의 이상형은 그러하나. 카드캡터 체리의 청명 오빠 같은 스타일. 맞아. 딩동댕이야. 오빠보다는 청명 오빠야. 약간 그런 걸 좋아하지만, 내가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외형을 가졌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형이랑 내가 진짜 끌리는 포인트는 진짜 많이 다른 것 같고, 실제 낯설에서도 막 그러잖아. 막 실컷 자기소개해서 이상형 얘기했는데, 완전 다른 사람한테 끌리고. 골라지는 이제 서로 선택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형은 그러하나, 좀 약간 씁쓸해지네요. 제가. 너무 연애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 이제 외적인 거는 그렇게 좀 여러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딱 이제 선생님의 마음만 생각했을 때 얘가 아니면 내가 얘를 사랑하나? 저렇게까지. 너무 웃겨. 나 사랑하나?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을 받는 지점이 있어요? 엄청 주관적인데요. 네, 그쵸. 그건 그치. 우리 모두 다 주관적이지, 참. 근데 확실히 저는 알아요. 왜냐면 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빠졌을 때 그 사람만 되게 많이 생각하고, 제 상상 속에서 거의 24시간 그 사람 대화를 하거든. 나도 근데 금사빠니까 엄청 또 깊이 빠져서, 빠른 시간에 깊이 빠져서 혼자 막 그런 상상들을 다 하고 굉장히 먼저 빨리 빠져나오는. 혼자만의 패스트포워드를 해버리는. 네, 맞아요. 그런 좀 스타일이고,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많지 않지만, 근데 저는 좀 적극적으로 저한테 표현해주는 사람을 늘 만났었어요. 표현 혹시 작가님은 어떠세요? 근데 지금 또 럽스타그램이시잖아요. 괜찮으시다면은 지금 만나는 분이랑 사랑에 빠졌던 어떤 그런 모먼트 같은 것 좀 말해줘도 되나?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자면은 우리는 데이팅 앱으로 만난 인연이에요. 좋다. 나도 했는데 뭔 일이래. 나는 왜 혼자야? MZ스럽게 2024년스럽게 네, 데이팅 앱으로 만났다는 것을 밝혀봅니다. 근데 왜 이걸 밝히냐면은 이 데이팅 앱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많은 분들과 이제 매칭이 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사실 되게 그 상대를 건성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뭐 만날래요? 뭐 그치. 네? 뭐 해볼래요? 뭐 익명성이 좀 보장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진정성 있게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대화를 거는 분들을 찾는 것조차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분은 네. 그러니까 외국인이시거든요. 네. 외국인이고 서툰 한국어로 되게 젠틀하게 별로 대화한 게 없고 통화한 것도 알 수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렇게 대화한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네. 우리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갑자기? 도대체 뭐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는 나는 연어 좋아하는 거밖에 겹치는 게 없는데 네네네.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데이트 할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데이팅 앱에서는 데이트 할래요? 라고 데이팅 앱인데 맞아. 데이트 할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치. 그냥 보통 만나자. 그냥 만나자. 그냥 한잔 할래요? 이런 그치? 식이기 그게 때문에. 데이트 신청인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게 되게 뭔가 턱시도를 입고 연미복을 갖춰 입은 상태로 손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면서 데이트 하실래요? 하는 걸로 저는 느껴졌어요. 그러네. 그래서 그게 되게 거절할 수 없는 어떤 제안이었고 오. 또 내 시간에 맞춘다는데 그땐 안 돼요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네. 너무 선한 인상의 어떤 분이 계셨고 우와. 우리가 취향은 전혀 다르지만 네. 진짜 그의 말대로 네. 성향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나는 못 느꼈지만 저랑 대화하면서 그분은 느꼈던 우리가 거구나. 성향이 비슷하다라는 거를 느꼈대요. 그래서 그렇게 만나게 됐죠. 어머나. 그냥 만났다고 해서 바로 사랑에 빠지진 않았을 거고. 어떤 모먼트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사랑에 빠지면 일단 그 첫 번째는 이제 데이트 할래요?가 시작이었던 거. 정말로? 그 채팅의 문장으로 이미 설렜다는 거야? 설렜다기보다 이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 이 문란한 이 문란한 그 데이트 앱 씬에서 이 가벼운 이 한없이 가벼운 데이팅 씬에서 맞아.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약간 통과. 보물을 찾은 거야. 맞았어.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이성에게 갖고 있던 어떤 이성관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이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이제 5 러브 랭귀지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처음 듣는데 네. 이게 또 서구권에서는 MBTI 물어보듯이 되게 많이 물어보는 어떤 항목? 네, 5가지 사랑의 언어. 5가지 사랑의 언어.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그이 덕분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거를 알고 물어보고 네. 설명해 준다는 것 자체가 또 좀 좋은 포인트였다. 그치, 완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네. 처음에는 그 인정의 언어, 네. words of affirmation, 그리고 physical touch, 두 번째가 이제 신체적 접촉, 세 번째가 아마 기프트, 선물. 누가 안 좋아하겠어요? 그쵸? 그리고 네 번째가 아마 그 약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 이렇게 엉덩이 가벼운 거 있잖아요. 맞아. 너 지금 좀 봉사하는 마음. act of service. 그거고 5번째가 퀄리티 타임. 이제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난 사이에 내 러브랭귀지는 피지컬 터치야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이는 나는 피지컬 터치를 좋아해. 그러니까 이런 커들링이랄지. 그치. 손잡고 이런 거를 기대고. 근데 사실 5가지 다 중요한데 뭐가 우선순위냐인 거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내적으로는 피지컬 터치였으나 나는 words of affirmation인 것 같아. 나는 그 좀 인정해 주시는 말을 하는 거. 너는 너 예뻐. 너 나 사랑해? 계속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맞아. 그런 편인 것 같다. 실제로 테스트 해보면 또 저는 그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처음에 이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랬다가 이게 어떤 시점에 좀 빠져드는 모먼트가 있었던 거지. 근데 좀 되게 매너 있다. 맞아요. 자상함. 그러네. 자상함, 스위트함 그런 것들에 제가 빠졌구나. 빠져버린 게 아닌지. 작가님 그 5가지 사랑의 언어 이거 사실 교회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거 뭐 이거 실제로도 아마 교회에서 많이 그러니까 그런 크리스천 부부 관계 이런 거를 쓰는 어떤 툴이었던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작가님은 이 5개 중에 굳이 이게 어쨌든 우리가 이거 우선순위 따져야 되는 거니까 뭐예요? 저는 1번은 words of affirmation. 인정의 언어. 두 번째가 physical touch.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헷갈리는데 그 퀄리티 타임이랑
액트 오브 서비스?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좀 비슷하고요. 다섯 번째가 기프트. 오, 진짜? 네. 기프트 사실 좋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물론 5개 다 중요해. 다 중요한데 거기서 순서 따지면 기프트는 마지막이네요. 순서 테스트를 하자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제가 알기로는 내가 사랑을 하는 거랑 받는 것 중에서 중요한 거라고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표현할 때도 선물이 중요한 사람은 선물로 표현하고. 맞아요. 내가 선물을 받았을 때 사랑을 느끼고 이제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와 그 순위가 좀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근데 난 좀 기프트를 많이 줬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뀌는 거야. 기프트 많이 주면 좋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인정하는 언어였는데 이게 바뀌어 순서가 1번이 선물로 바뀌어. 사랑하다 보니.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은 대체로 1번이 액트 오브 서비스로 나와요. 그냥 내가 말 안 해도 그 분리수거 해오고 그래. 빠릿빠릿하게 이제 뭘 치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환경에 따라서도 이 언어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 성향 따라서 또 이제 환경에 따라서 그 파이브 러브 랭귀지가 순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재밌다. 그쵸. 역시 사랑 얘기하면 내가 할 말 많을 줄 알았어. 지난번 광고에서 작가님이 말레이시아 다녀오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서 지금 컴백을 하셨단 말이죠. 와우. 물론 저희 방송은 9월 달에 나갈 건데 혹시 그 말레이시아의 그 사랑 트립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사랑 트립이라고 해도 과언이 과언이 아니야. 아닌 게 2주 동안 네. 그이의 고향 이제 아우. 말레이시아 그이가 사는 생가 생가에서 2주를 보냈어요. 세상에 이게 오늘 사랑 너무 잘 골랐지 뭐야? 그 부모님 저는 남자친구랑 여행하는 것도 처음이고 남자친구 부모님을 뵙는 것도 처음인데 세상에. 그 집에 2주나 있었어. 그 집에 2주나 있었고 네. 그런 경험 완전 처음일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너무 처음인 게 많다. 말레이시아라는 국가를 여행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네. 그리고 외국인과 교제한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들은 광동어를 쓰시고 영어도 쓰시기는 하지만 네. 이제 저는 한국어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저도 어느 정도의 영어는 하지만 이게 또 딥토킹을 하기에 훌륭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가벼운 의사소통만을 이제 하다가 온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굉장히 모든 것들이 처음인 되게 새로운 자극들이 많은 네. 그런 여행이었는데 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너무 저도 받아들이는 사실과 자극이 많아서 네. 뭐부터 설명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2주가 꽤나 긴 시간이더라고요. 길죠. 길고 남자친구랑 2주를 계속 같이 보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몰라 길게 느껴졌거나 뭐 더 짧게 느껴졌거나 하지 않을까? 확실한 거는 더 짧게 느껴졌어요. 더 짧게 느껴졌어요. 사랑이지 뭐야? 근데 그거 알죠? 파리에 빨리 가는 방법 뭔지 알아요? 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간다. 느리게 갈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에 한 번, 주에 두 번 뭐 이 정도 만나는데 이렇게 2주 내내 같이 있었던 것도 처음인 거죠. 세상에. 너무 모든 게 큰 자극이었겠다. 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게 처음인데 그거를 다 겪고 지금 왔네요. 그래서 아직 좀 소화가 덜 된 상태. 그러겠다.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정체성 자체도 좀, 내 본성이 원래 이런 사람인가? 너무 색다르고 낯선 환경에 있었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34년 정도 살았는데 이 정도 껌이지라고 했지만 그쵸. 아직도 새로운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또 새기고 온 시간 아니었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 자신을 되게 안다고 확실하게
그러니까 나를 알아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붕괴되는 순간이 오는데 작가님의 사랑 앞에서 그것들이 붕괴되는 그러니까. 경험을 했네요. 그래서 사실 거기 있는 동안은 네. 룰루랄라 되게 좋았어요. 네. 룰루랄라 해피했고 네. 그냥 그리고 또 특히 그이가 외국인인 게 한국에선 외국인이지만 그 나라에선 현지인이고 제가 외국인이잖아요. 와 완전 다른 그래서 시츄에이션이다. 한국에서는 제가 이제 우리가 같은 나이이기는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이 제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유창할 거 아니에요. 그쵸? 모든 상황에 있어서.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이가 뭐 집을 구한다거나 음. 아니면 뭐 그런 어려운 의사소통을 앞두고 있을 때 좀 도와주는 면들이 있었죠. 아, 네. 근데 이제 그이의 나라로 제가 가서 외국인이 되어보니 제가 더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뀌었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그이는 그래도 한국에 한 10년 살았고 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완전 처음 가보는 거니까 네. 그 운전석도 다르거든요. 운전석 아, 반대죠. 왼쪽, 우리나라랑. 네.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고 그 도로 상황도 완전 다르고. 그쵸. 우리는 보통 우회전 하잖아요. 우리는 우측 통행, 거기 좌측 통행이죠. 맞아요. 그런 식이어서 모든 게 너무 새롭고 저는 그 표지판을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치. 그이가 없으면은 못하는 여행인 거예요. 제가 그 여행 일정을 짠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의식주 이 여행의 의식주를 다 정말 의탁한 그런 여행이었어서 좀 편한 느낌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기가 된 느낌. 정말 부모한테 의지하는 느낌. 아기가 된 느낌 되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되게 자유도가 떨어지는 느낌도 있죠. 물론 나를 막 속박하고 그런 건 아닌데 아니지만 원래 저는 항상 해외여행할 때 혼자서 자유롭게 일정 안 짜고 하는 편이었는데 네네네. 그이는 또 되게 J여가지고 J야? TJ야? TJ셔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딱딱딱 뭐가 있어야 되는 네. 그런 면이 있어서 이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이 자유도가 떨어지는 경험을 처음 해봐가지고 그 약간 인형의 집 갑자기 햄리크 입세대 인형의 집? 그거에 진짜 한 0.1% 정도 경험을 해봤다라 했지. 근데 한국에 왔을 때는 또 그게 반대 입장인 거잖아, 지금 두 분의 관계가. 그쵸. 근데 또 그이는 한국에 살 만큼 살아서 자유롭게 잘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한국어를 또 잘하니까. 한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쵸. 그게 한국에 계신 지 얼마나 됐다고 했죠? 이제 10년 됐을 거예요. 아유, 그럼 한국인이야. 그러니까 거진 한국. 그러니까 그이는 한국인이 됐고 저는 말레이시아 사람이 되어가는 중. 재밌다. 아니 제가 그 나실 음악이라고 네. 사람이랑도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 말레이시아의 유명한 백반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코코넛 밥에다가 그 튀긴 멸치랑 쌈발 소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고추장 같은 거랑 뭐 오이랑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곁들여 먹는 그런 그 백반 같은 건데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되게 현지인처럼 먹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말레이시아 사람 다 됐어. 자기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이야. 막 이래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제가 쌈발 소스에 오이를 찍어 먹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말레이시아 사람 같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좀 경험하기 힘든 감정일 것 같기는 해요. 일단 겪고 있을 때는 그냥 재밌고 정신없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여전히 정신없고 재밌는. 왜냐면은 아무리 뭐 우리나라가 지금은 되게 많이 다양성이 높아졌다고 해도 왜냐면 뭐 주변에 국제결혼 하시는 분들도 워낙 계시니까요.
그래도 아직 말레이시아 같은 그런 진짜 다민족이 사는 그런 국가에 비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쵸. 저는 가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말레이시아는 정말 그 말레이 분들 그리고 그 중국계 분들 되게 비슷한 포션으로 계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 분들 네. 또 다른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길에서 뭐 우리가 코엑스 같은 데 가면 외국인 참 많지만 네. 외국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다 이제 같은 나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말레이시아라는 내셔널리티를 가진 사람들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지인들끼리는 구분을 하죠. 아, 저 사람은 외국인이다. 뭔가 그 관광객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네. 아, 저분은 외국에서 오셨다. 관광객이다. 뭐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으나 네. 우리는 그 아직도 그 피부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로 아,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네네. 거기는 좀 그게 덜한 것 같다. 아, 느낌? 문화적으로 아무래도 다원화가 이미 되어 있는 사회이니까. 정리가 참 좋았어요. 맞았어요. 이미 다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거지. 태생 자체가 막 구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언어도 되게 다 많이 쓰인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말레이시아는? 일단 영어를 다 쓰시긴 쓰시고요. 네. 하지만 말레이시아이기 때문에 말레이어가 이제 표준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의 표지판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말레이어로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읽어야 되고 뭐 쿠알라룸푸르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어인 거죠. 그 뭐 원래는 머드 뭐 이런 뜻이라고 해요. 룸푸르 뭐 이게. 그래서 원래는 또 몰랐다. 그 우리나라 강남도 모래에서 모래밭을 이렇게 일군 거잖아요. 네. 그 쿠알라룸푸르도 원래는 다 진흙밭이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도시로 일군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 그렇죠. 그래서 그 정말 그런 네. 지리적인 배경 네. 뭐 그런 걸 알고 싶으면 또 말레이어를 알아야 하는. 근데 그이는 또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가정 내에서는 광동어를 쓰시고 친구들끼리도 광동어를 쓰시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도 좀 간혹 하고요. 만다린 중국어. 네, 만다린도 하고 네. 칸토네즈도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럼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어까지 합치면? 말레이어도 하는 거고. 그쵸. 영어, 말레이어, 칸토니, 광동어, 광동어, 만다린, 그리고 이제 한국어. 5개 국어네. 능력자.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멀티링구얼 한다고 하면 능력자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엄친하다 막 하는데 거기는 태생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그렇더라고요. 네. 살려면 알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배우기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또 되게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말을 아끼겠어. 나 뭔가 그 작가님의 그런 프라이빗한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다. 그 말레이시아 남자랑 만날 거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진 못하잖아요. 작가님도 뭐 나는 외국인이랑 만나서 사랑에 빠질 거야 뭐 이런 목표를 갖고 데이트를 한 것도 아니고. 맞아.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온 선물들을 바리바리 갖고 이제 엄마 집에 갔죠. 네. 엄마한테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죠. 또 뭐 어땠냐, 뭐 이런저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근데 엄마가 갑자기 되게 비장하게 근데 사실은 내가 3년 전부터 기도를 했거든. 뭐라고 기도하셨대? 외국인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진짜요? 3년 전부터 그 배우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럼 나도 지금 어머니한테 부탁해야지. 어머니 저도요. 전국에 계신 분들 어머니. 어머니께 주문하세요. 아니, 우리 엄마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작가님 엄마가 더 기도발이 세네. 제가 천주교 금수저잖아요. 기도발이 있거든. 뭐야. 나는 흥청망청 이 기도발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
금수저라 가지고. 지금 기독발가 또 어머니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사랑하면은 또 사실 어머니의 사랑을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거든요. 맞았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도 또 어머니를 만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는지? 어머니와의 만남. 그러니까 물론 아직 뭐 결혼한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어머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 그리고 나의 어머니 이렇게 지금 두 어머니가 계시네요. 그 두 어머니가 되게 닮으셨어요. 어떤 부분이? 생긴 게. 나는 어머님을 뵐 때마다 우리 엄마랑 되게 비슷하게 생기셨다. 너무 신기한데? 나중에 사진 한번 보여줘. 근데 또 그거 있죠. 남자들이 이제 이성이나 이제 뭐 이렇게 찾을 때 엄마 닮은 사람을 좀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소름. 제가 엄마를 빼다 박았거든요. 소름. 그래서 이제 네. 어머님이 되게 우리 어머님, 우리 엄마는 유쾌하고 이렇게 방글방글한 이제 호호 아줌마 같은 느낌인데, 네. 조금 다른 느낌의, 이제 약간 멀티버스. 멀티버스에 있는 우리 엄마? 멀티버스 우리 엄마 같은 느낌. 너무 신기해. 근데, 네네네. 훨씬 키가 크시고, 네. 키 큰 버전의 우리 엄마. 키 큰 버전의 우리 엄마. 키 큰 버전의 말레이시아 사람 우리 엄마네. 그 어머니가 엄청 막 음식을 많이 권하셨다고 또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 봤거든요. 맞아요. 무슨 음식 사진이 매일 막 초단위로 올라오던데. 그래서 네.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네. 혹시 먹이는 것이 사랑인가? 아까 그 파이브 랭귀지 다 약간 밀어두고 먹이, 피딩. 피딩이 최우선이 아닐까. 상대를 먹이는 것. 그러니까 그이의 부모님들은 광동어를 쓰시고 물론 영어도 쓰시긴 하는데 제가 영어에 리스닝에 익숙치 않아서 보통 그이가 통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간단한 의사소통만 했는데 그 의사소통의 99%는 먹는 얘기였어요. 정말요? 뭐 먹어라, 어디산 뭐가 좋다. 그리고 거기는 먹어봤냐? 아직 안 먹었으면 거기도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버님은 은퇴하셔가지고 매일 아침을 또 같이 먹었거든요. 우와. 근데 동남아 분들은 아침을 밖에 나가서 사 드시는 문화가 좀 있던데. 아침을 꼭 드시는 문화고 그리고 아침을 밖에서 먹는 문화. 이게 되게 너무 특이한 지점. 진짜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 도착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을 딤섬을 먹었어요. 아침 평소에 드세요? 저는 아침을 평소에 안 먹는데 근데 그이는 또 한국에서도 꼬박꼬박 챙겨 먹었거든요. 아침을 되게 챙겨 먹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원래 그래 뭐 이랬는데 진짜 원래 그러시더라고요. 가보니까 아침에도 인산이네요. 되게 부지런하다. 아침들을 딤섬을 쫙 드시고 아침에 국수 드시고 밥 드시고 빵 드시고 코피티암이라고 하는 차찬택 문화가 있어서 차를 마시는 공간, 뭔가 커피 마시는 공간이지만 나시르막 같은 밥도 팔고 국수도 팔고 먹는 거 다 팔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찻집이랑 음식점이랑 섞여 있는 거죠. 그렇죠. 코피가 커피. 그 티암이 우리가 음식점 할 때 그 점자거든요. 그렇구나. 티암. 그래서 코피티암인 건데 네네네. 이거를 이제 홍콩 문화에선 차찬탱이라고 하죠.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런 문화권에서 코피티암. 그래서 그게 되게 중국계 분들이 거기 뿌리 내린 지 꽤 몇백 년 됐기 때문에 코피티암 문화가 되게 많이 자리 잡아서 아침에 이제 딤섬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또 식사할 때도 단 커피 같은 걸 꼭 같이 드세요. 우리는 보통 밥 먹고 식후땡으로 커피를 마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같이 마시는 그런 문화. 그런 거 정말 신기하다. 그런 지점이 정말 신기하고 근데 또 그게 코피티암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라 자체가 덥고 조금만 걸어도 되게 지치다 보니까 달고 시원한 게 땡겨요? 계속적으로 땡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먹었으면 정말 살이 더 많이 쪘을 것 같은데 아, 땀을 많이 흘려서. 땀을 많이 흘리니까 거기서는 물을 많이 마실 수밖에 없고 뭐 이제 당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욱이 그런 단커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기후적으로다가 그런 환경이에요. 신기하다. 우리가 사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그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저기 그이의 아버님 그분들과 먹은 음식들 중에서 네. 좀 제일 인상 깊었던 거 있어요? 제일 인상 깊은 거는 그러니까 물론 그이의 소울푸드이기도 해가지고 이제 제가 한국 오면 바로 김치찌개 생각나듯이 그이도 귀국하면 바로 찾는 음식이 그 치킨 라이스래요. 그러니까 치킨 라이스는 밥과 그 약간 데친 듯한 닭 구이는 아니고 데친 닭. 데친 닭을 같이 먹는 건데 네. 그게 되게 슴슴하게 생기고 그냥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맛이 없게 생겼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먹어보면은 그 생강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닭곰탕을 따로따로 먹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이도 그렇고 그이 친구들도 그렇고 자기는 이거 매일 먹을 수 있다고. 약간 우리 김치볶음밥 같은 느낌. 좀 소울푸드라고 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그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소울푸드? 맛있겠다. 그거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스를 사와가지고 우와. 나중에 집에서 한번 역시 우리 요리 복부가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죠. 그래서 약간 생강 맛으로 이제 하는 그런 소스입니다. 그래서 치킨 라이스 그 단골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용이라고 하는 그 단골집 갔을 때 여기가 앤드류가 좋아하는 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먹고 그 수미상관으로 그 여행 초반에도 한번 가고 여행 이제 한국 가기 전에도 거기를 한번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형이라고 하는 그이네 집 근처에 있는 그 치킨 라이스 집. 근데 그건 다 저녁에서 팔고 있어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서 그게 그이의 소울푸드가 작가님의 페이버릿 음식이, 그러니까 최애 말레이시아 음식이기도 한. 또 사랑하면은 그이가 좋아하는 것도 제가 좋아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 되게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좋아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입맛이 잘 맞아야 된다고 그런 말도 있잖아. 맞아. 부부관계에서 은근 중요한 게 입맛이라고 막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 제가 또 그렇게 가리는 게 많진 않아가지고 다 잘 맞는데 이제 한 번 또 우리 여행 중에 한 번 싸울 뻔한 적이 있어요. 왜? 그게 먹을 것 때문인데 왜? 그가 이제 또 거기는 밥 문화가 있는데 되게 건전한 밥 문화가 있어요. 밤에 차를 마시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밤에 디저트 집들이 되게 늦게까지 열려있어.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보통 우리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10시에 다 닫잖아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근데 거기는 이제 11시, 12시까지도 이제 그 디저트 집이 오래 해가지고 너무 좋은데 본인이 좋아하는 데라고 하면서 이제 데려가는 데가 우유 푸딩 집인 줄 알았는데 두부 푸딩. 두부 푸딩? 그 약간 중국 순두부 같은 거 아니야? 순두부? 맞아. 순두부에 보통 우리는 그 연두부에 간장 뿌려 먹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흑설탕 시럽을 이렇게 뿌려 먹는 거예요. 순두부에? 너무 새롭다. 너무 새롭죠. 근데 어때? 근데 나는 입맛에 안 맞더라고. 왜냐면 우리한테는 좀 짠 두부가 더 맞으니까. 우리는 세이버리한 게 더 이렇게 익숙하니까. 두부라 하면 보통 그 간장이 많고.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렇게 그렇게 그래서 나는 I'm not a big fan of tofu. 토fu 푸딩? 나는 토푸나 그런 콩류에 원래 그렇게 큰 팬은 아니었어서. 원래? 원래 저 콩국수도 그렇게 즐기는 편은 그러시구나. 아닌데. 네네네. 근데 이런 콩류에 대해서
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 좋아해요. 콩국수 좋아하시고 또 두부 이렇게 또 좋아하시고 두부 되게 좋아해요. 그런 분들은 되게 좋아할 만한 그런 건데 제가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크게 실망하더라고요. 진짜? 나는 그거 먹으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파는 데 있으면 가보고 싶다. 아마 또 찾으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쵸? 거기 막 체인점으로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뭐 약간 설빙 있듯이 거기도 그 토fu 푸딩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오, 신기해. 진짜 우리 이렇게 작가님의 사랑여행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나 좀 부럽잖아. 나 언제 가냐고. 사랑여행, 사랑의 도피. 근데 진짜 오랜만에 제가 퇴사하고 처음 간 해외여행이기도 했고 이렇게 길게 일 생각 안 하고 여행한 것도 너무 오랜만이었고 진짜 여행을 하더라도 계속 프리랜서는 그 바닷가 한가운데에서도 노트북 켜고 막 이렇게 뭔가 하고 그러는데 전혀는 아닌데. 그러니까 압박은 있으나 그래도 거기에서 딱히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건 아니었구나. 마감 없이 간 게 오랜만이었구나. 그래서 늘 그 뇌 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럼요.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고. 맞아요. 오더라도 뭐 이제 여행 중이다라고. 그래서 더 스토리를 촘촘히 열심히 올리는 것도. 나 이렇게 즐겁게 여행하고 있어. 저는요, 작가님의 그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면서 내가 대리 여행한 것 같았어. 근데 그런 말씀 해주신 분들이 난 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신나게 올렸어요. 이렇게 피드백 잘 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재밌다, 여행기 재밌다,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또 한 분은 오늘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약간 수영한 날 좀 힘든 날이 있었어가지고 좀 호르몬 엉망진창인 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좀 이제 업로드를 사실 좀 덜 촘촘하게 했더니 오늘은 이게 끝인가요? 이렇게 아쉽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뿌듯했죠. 기다리는 분들이 있구나. 이것도 한번 콘텐츠 이제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릴스를 참 만들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 박아놨어요. 박아놔서 그 말레이시아 그걸로 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진짜 작가님 인스타그램 가서 보시면 되겠네. 나 또 한번 정주행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항에서 김치찌개 먹고 이제 Thank you for watching 나 그것도 봤어. 그거 한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소회는 이제 피드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정리가 아직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사진을 진짜 리터럴리 2,400장을 찍었더라고요. 영상 포함해서.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이클라우드 6기가짜리를 했어요. 해야지 어떡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방대한 양의 지금 너무 데이터가 있어가지고. 기대된다. 작가님은 오늘 또 팟캐스트에서도 한번 또 이렇게 말로 정리해 주셨으니까 또 시간 천천히 가지시면서 한번 또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사랑여행에 대해서 그러면서 좀 우리 자연스럽게 그러면 광고를 한번 듣고 올까 싶은데요. 좋았어요. 좋았어. 우리 광고? 내가 광고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혹시 뭐 광고하실 거 있으실까요, 오늘? 저는 솔직히 이제 커머셜리 광고할 건 없고 9월 8일에 제 생일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나 9월 8일? 9월 8일 제 생일이에요. 근데 요때 선생님이 도쿄에 계시더라고. 맞아요. 전 도쿄에
아쉽다. 그래서 같이 있었으면 파리 했는데. 선생님 도쿄 출장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도쿄에서 진행되는 페어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떤 페어예요? 영어로는 페이퍼 엑스포라고 하고, 와우. 1어로는 카비하쿠라고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페이퍼 엑스포니까 지류를 다루는 브랜드랑, 그러니까 뭐 일본의 브랜드들이랑 이 지류를 가지고 작업하는 공예 작가분들이 와서 한데 모여서 페어를 하는 그런 행사예요. 우리나라의 약간 일러스트 페어랑 비슷할까요? 근데 일러스트 페어는 진짜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여기는 좀 더 브랜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우리나라에 알려진 거 마스킹 테이프, 일본 마스킹 테이프 브랜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MT라는 브랜드 있거든요. 그런 그 브랜드들이 모이는 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도쿄에서도 하고 교토에서도 하는데 이번에 저는 도쿄에 출전하게 됐어요. 메인이죠. 네. 아사쿠사 지역에서 하는데 전 아사쿠사를 처음 가보거든요. 근데 너무 기대되고 저는 한국의 일러스트레이터로 초대받아서 나가는데 사실 처음에 이 제안을 받았을 때 이게 일본 분들이 비즈니스하는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1년 전에 저는 이렇게까지 금방 일찍 섭외하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나름 브랜드랑 작업할 때 한 6개월 정도 전에 혹은 막 8개월 그 정도 전에 섭외 들어오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1년 전에 섭외가 들어와서 내가 좀 날짜 잘못 봤나 막 그랬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준비 시간은 꽤 길었으나 지금 막바지로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때 기간에 도쿄에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티켓 구매하셔서 와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이랑 문화가 되게 많이 달라요. 제가 페어를 처음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해외 페어는 처음이지만, 근데 우리나라는 페어 나갈 때, 좀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스비를 뭐 낸다든지, 물론 일본도 부스비 내는 페어들이 있는데, 이 페어는 되게 좀 독특하게도 물론 부수비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내가, 그 판매한 제품, 그 금액의 몇 프로를 수수료로 내요. 근데 그 수수료도, 우리는 다 이게 카운팅이 되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다 그냥 종이에 적어서. 백지스프처럼. 네. 그래서 전적으로 신뢰관계를 토대로 해서 내가 이게 맞나 싶어갖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일본은 좀 아직은 그런 신뢰관계로 움직이는 좀 그런 문화가 아직 좀 있다고. 역시 아날로그의 나라랄지. 그래서 되게 그거 좀 신기했고요. 신기한 게 진짜 한두 가지는 아니기는 해요. 지금 준비하면서도. 너무 기대가 되고. 그 소회도 나중에 이제 각자의 사전에서 한번 나눠드릴게요.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2019년에 제가 수수한 아이패드 드로잉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명작이죠. 네. 네, 영진닷컴이라는 출판사랑 출간했는데 그 책이 좀 판매가 굉장히 잘 돼서 1화 판권도 판매가 돼서 일본어로도 진짜 절찬리 판매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클래스 101에서 온라인 클래스도 일본인 분들 대상으로 다 번역이 돼서 리리즈가 됐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이 들어주셨어갖고 제가 일본인 독자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실제로 만나본 거는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늘 그냥 그 웹상에서만 만났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처음 만나는 거라 굉장히 떨려요. 왓다시 도쿠도쿠, 몰라. 도끼도끼. 굉장히, 네, 기대가 되고, 네, 다음에. 월드스타이신 거예요. 네, 근데 또 기대가 됩니다. 진짜, 일러스트계의, 비욘세, 라리사 아닌지. 아닙니다. 뉴우먼.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러면은, 우리 광고는 여기까지. 좋았어요. 하고 다음에는 오늘의 단어와 관련된 콘텐츠 추천하기. 네. 코너 속의 코너예요. 아직 어색해요.
우리 익숙해져야 돼. 오늘의 단어와 관련된 콘텐츠 추천하기. 지금 합도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어떤 콘텐츠 추천하시겠어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나는 솔로. 나는 솔로. 네. 진짜 명작이죠. 명작 중에 명작이야.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이거는 뭐 거의 그 사회학 같은 느낌. 사회학 자료로 쓰여도 될 만큼. 맞아. 인류학자라니까 그 PD. 맞아. 네. 악마라는 소문이 있던데요. 그니까 그건 좀 평은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제가 모르는 거니까 판단할 수는 없고. 하지만 명작을 이끌어내는 마에스트로는 확실하시다. 네, 저는 나는 솔로 콘텐츠 추천해드리고 요즘 제가 아까 물론 도파민 뿜뿜하는 회차들이 있어요. 뭐 16기 같은 거. 저 16기로 입문하긴 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회차는 그 모태솔로 회차고 이게 19기인 것 같아. 지금이 21기인가요? 네, 지금 21기고. 그 19기에 모태솔로 분들이 나와서 그 중에 광수 씨가 있는데 되게 많이 우세요. 근데 이거 스포일러 해도 난 재밌더라고. 알고 봐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나 했는데 그분이 자꾸 자기 감정, 그 자기가 사랑 앞에서 그 감정에 막 계속 뭐라 그러지? 민낯을 보나 봐요. 자기의 민낯? 자기 감정의 민낯? 근데 의외로 자기가 막 관심이 좀 덜한 여성분한테는 그렇지가 않아. 되게 말도 잘하고 데이트할 때 리드도 잘한다? 근데 자기가 막상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는 자꾸 울고 뭐 무너지고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되게 많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요 그걸 보면서 사랑이라는 건 어쩌면 나의 바닥을 보여주고 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이번 여행을 하면서 많은 내숭들을 걷어냈거든요. 바닥을 좀 보여줬어요? 네.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 말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진짜 사랑할수록 그렇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로 참 생각할 거리가 많은 작품이라고. 그러니까요.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은 혹시 어떤 콘텐츠? 저 이번에 비행기 콘텐츠,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보여주는 영화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중에 한국 영화가 있는 거예요. 말레이시안 에어를 타가지고 한국 콘텐츠가 되게 귀했는데 자막을 제가 없이 봐야 되니까. 근데 그 싱글인 서울이라는 임수정 배우 나오신 거죠? 임수정 배우랑 그 누구지? 이동욱 배우? 맞았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임수정 배우를 제가 워낙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영화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로맨틱 코미디 영화 같기도 한데 되게 결국 둘이 되겠지 뭐 이런 느낌으로는 결말은 뻔하다. 근데 또 결말이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하고 스포는 아니지만 되게 대사들이 상투적인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클리셰 같은 것들도 많고 하나. 어떤 컨셉과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특히 사랑과 싱글에 대해서 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싱글인 서울에서 한국에서 싱글로 사는 것 자체에 대한 나 봐야 되네. 우리는 사랑하기 내 얘기네. 전에 싱글인 서울. 사랑하기 전에 모두 싱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임수정 배우가 되게 금사빠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윤계상 씨가 나오는데 윤계상 씨가 이제 약간 서브남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임수정 배우가 좀 짝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근데 되게 현대적인 짝사랑. 이렇게 하면 고백한 거 아니야? 약간 막 이렇게 설레발쳐서 그래서 이제 그 친한 언니로 나오는 배우가 어떻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그게 나오면서 임수정한테 내가 좀 이입이 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 저는 진짜 추천해주신 이 콘텐츠 보겠습니다. 네, 싱글인 서울 보시면
책 만드는 그 임수정 배우가 그 출판사 편집자로 나와요. 그렇구나. 점점 몰입하기 좋지. 우리 작가잖아. 이동욱 배우가 이제 논술 선생님인데 국문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에 그냥 싱글 남자로서 이런저런 것들을 올렸는데 그게 꽤 괜찮아서 책으로 만들기 좋겠다. 글도 꽤 쓴다 싶어가지고 이제 편집자와 작가를 만나는 거죠. 봐야 되네. 봐야 됩니다. 이게 되게 클리셰 같고 되게 옛날 로코 같은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그런 게 좋더라 나는. 가끔 그런 게 되게 좋아. 난 요새 그런 게 또 좋다. 막 복잡한 것보다. 그 되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싱글 쪽에 나와 지금 나와 막 이런 것들이 비교되면서 느껴지고 그래가지고 되게 사랑을 주제로 한 콘텐츠로 소개하기가 꽤나 괜찮다. 박수. 한번 보시면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밑줄 치고 싶은 그런 문장이 되게 많았는데 영상이라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치지 못했어요. 근데 책 만드는 내용 중에 되게 또 공감됐던 게 모든 작가들이 자기 책을 내면 바로 이렇게 인기 작가가 될 줄 아는데 내 얘기. 근데 놀란다고. 너무 아니거든. 너무 인기 없어서 놀란다고. 생각보다 아무도 관심 없어서 놀란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동욱이 너는 그럼 왜 책 만드는 게 좋아? 막 이렇게 임수정한테 물어봐요. 근데 지하철에서 내가 만든 책을 누가 읽고 있는 걸 보고 그 기분 때문에 진짜 좋은 책을 만들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해서 이제 또 책과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분들이 보시면 공감할 수밖에 없겠다. 참 좋을 그런 영화입니다. 추천 너무 좋습니다. 가볍게 주말에 이렇게 설거지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기에도 좋고 이렇게 커피 드시면서 보시기에도 좋고 약간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캐주얼하게. 콘텐츠로 맞아요. 추천해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약간의 또 메시지도 있으면서 작가 입장에서는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에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사랑꾼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갔어요. 이렇게. 그니까요. Time flying. 네. 여러분이 좀 다 즐겁게 듣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희가 아직 많은 회차를 들려드린 게 아니다 보니. 근데 또 이 만드는 사람 입장은 그래요. 많이 보고 계시나? 많이 듣고 계시나? 즐겁게 듣고 계시나? 이거 너무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의 이제 의견은 이렇게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 인스타그램 different definition을 통해서 한번 남겨주시면 또 저희한테 아주 만드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의외로 좀 또 조용하게 들어주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좀 놀란 건 애플 팟캐스트에서 꽤 순위가 어머. 나는 100이 바뀌라고 당연히 생각했는데 또 은근히 좀 있어.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뭐 2회차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약간 저를 막 설레게 하는 거예요. 두근두근 설레. 그리고 또 은근히 또 댓글은 아무도 안 남겨주시는데 또 별점은 그렇게 또 주신 거야. 5점을.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샤이 팬들이 있는 거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 또 저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엔 좀 댓글도 남겨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뭐 수줍으신 분들은 DM 보내주시거나 해도 되고요.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단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